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학에 나오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하는 이 명구를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진을 하나 실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선의 어부가 어군을 들고 물에 빠질 지경에 놓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왜 어부가 물에 빠지냐 하는 것은 평소에 자기가 고기 잡는 기술을 안 익혔다. 그러니까 수신을 안 했다.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빠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만약에 망망대게 되면 이 어부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평소에 수신제거를 안 했다 하면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역시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은 그때부터 도탄에 빠지고 우왕좌왕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20여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자는 총선 본부장이 시키는 대로 뛰어다니기 여념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시키는 대로 뛰다 보니 실언, 실수가 연발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후보자 깨끗한 채, 똑똑한 채 하다가 보니까 가는 곳마다 구멍이 숭숭 뚫린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비전이나 정책은 간데 없고 가문 이슬로 홈집내기에 여념이 없다고 하면 안 되겠죠. 비방하고 까발리는 것이 수신이 제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양해왕은 오로지 부국강병을 목적으로 당시 인자로 소문난 맹자에게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는 방책을 물었더니 맹자가 말하기를 왕이라는 사람이 천박하게 이익에 몰두하느냐, 이익을 구하고자 하느냐고 하면서 오로지 인의 정치를, 그러니까 어질고 어려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고 하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익을 따지는 것은 치국도 평천하가 아니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대학에 나오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은 송시대 주자가 사서의 하나로서 집필한 책입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하는 이걸 오늘 가져온 것은 여기에 수신은 자기 몸을 닦는 것이고 제가는 수신을 한 후에 자기 가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치국은 수신과 제가 된 후에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평천하는 그 더 위에니까 천하를 평정하는 거니까 더 좋지만은 여기서는 요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통령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황제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도 세 가지 적어놨습니다. 왕은 말하기를 하일이 오국이고 대부는 말하기를 하일이 보가라. 사서인은 말하기를 하일이 오시리라. 여기 보면 하자 똑같이 들어가죠. 하. 어찌 할 것인가 어찌 하자입니다. 요 이익이 또 다 이자 들어가죠. 그 다음 오국은 오자는 나올자죠. 그러니까 내 나라, 오가는 내 집, 오시는 내 몸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내 나라를 어떻게 이룩게 할 것인가 하는 치국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치국, 다스릴 치자고. 대부라 말은 왕과 사서인의 중간쯤 되니까 막 계급으로 따지면 뭐 상당히 높은 공무쯤 되겠죠. 여기서는 대장부로 합시다. 대장부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대장부는
자기 집을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선비와 서민, 그리고 선비와 백성은 내 몸을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하겠느냐. 이거는 수신이고 제가고 치국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수신 제가 돼야 치국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놨죠. 수신 제가가 안 된 후보는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내가 단언했습니다. 그래서 수신과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한 몸 수양하는 수신은 선비와 서민들의 영역이고 자기 영지 집입니다. 집을 다스리는 제가는 대장부의 영역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은 임금의 영역일 것이고 평천하는 천자, 그러니까 황제의 영역이다. 오늘 황제가 없죠. 그래서 뺐습니다. 대학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로서 수신제가를 바른 마음으로 길고 그걸 갈고 닦아서 치국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를 편안하게 한 첫걸음이 바로 나 자신을 다스리는 일이다. 수신제가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안 그러면 주변 어른들로부터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하나도 없습니다. 수신과 제가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한 주제에 치국, 즉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눈에 핏발을 세워가면서 비방하는 모습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 최소한의 자격인 수신제가도 모르면서 권력에 대한 욕심만 앞선 나머지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시도 때도 없이 오늘 했던 공약을 내일 폐기하는가 하면 말 실수도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면 평소에 수신제가를 제대로 실천해 왔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언제 그랬다는 듯이 분리하면 거짓말로 목소리를 높이더니 상대 후보는 고사하고 처가나 장모까지 비방하고 헐떡기에 여념이 없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죠. 국가에 대한 비전이나 정책은 고사하고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면 대통령 후보로서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수신과 제가를 제대로 실천해 왔고 국가 경영에 대한 국정 철학을 제대로 갖춘 후보자가 대통령의 자리에 앉았으면 하는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마다 인사청문회를 보면 정말 가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명권자의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런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함량 미달인 사람을 자기 편 사람이라고 임명했다면 이건 대통령의 수신제가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자기 정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신제가 안 된 사람은 대통령을 뽑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5년을 헛송세월 하다 보니 국민들이 없습니다. 어렵게 살아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는 모든 국민이 정신을 차려서 오늘 말씀드린 수신제가 된 사람인가 아닌가를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국가를 보고 사니까 국가의 장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뽑아야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부터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소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마시고 옳은 대통령을 뽑아주기를 부탁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